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여러분을 지지하는 지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학년 2학기 과학 5단원 상가연기 단원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선생님이 띄워준 화면을 보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떠올려보고 빈 종이나 공책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떠올려보고 적어보도록 하세요. 네, 여러분 모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 넣어 봤겠죠. 자, 학습지가 있는 친구들은 학습지에 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5단원 상가연기 단원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상가연기 단원에서는요,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용액을 관찰해보고 분류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았던 여러 가지 용액을 그림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림으로 보니까 식초, 레몬즙, 유리세정제, 사이다, 빨래비눗물, 석회수, 묽은 염산,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있네요. 여러분들도 익숙한 용액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관찰하면서 분류도 해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류할 때는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필요했었습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분류 기준을 가지고 이 용액들을 분류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투명한지. 그리고 두 번째,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세 번째, 3초 이상 거품이 유지되는지를 가지고 이 용액들을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투명한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명한가라는 분류 기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자, 식초, 유리세정제, 사이다, 석회수, 묽은 염산, 묽은 수산화나트륨은 여기 식초, 유리세정제, 사이다, 석회수, 묽은 염산, 묽은 수산화나트륨은 여러분들 어때요? 투명했나요? 아니면 투명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투명했죠? 그래서 분류 기준 여기 괄호에다가는 그렇다라고 적어주면 좋겠네요. 반면에 레몬즙, 빨래 비는 물은요. 어땠죠? 맞아요. 투명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분류 기준을 가지고 투명한 것과 투명하지 않은 것, 그리고 냄새가 나는 것과 냄새가 나지 않는 것, 또 마지막으로 거품이 유지되는 것과 거품이 유지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분류해 보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한 게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이렇게 분류를 할 때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죠? 맞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거나 혹은 만져보거나 하는 것과 같이 오감을 가지고서는 분류를 할 수 있었고 오감을 제외하고 나서는 분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렇게 투명한 것들 특히나 석회수, 묽은 염산,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요, 우리가 맛을 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기에도 위험한 용액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눈으로만 관찰하기에는 분류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그 용액의 성질을 가지고 그 용액의 성질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게 무엇이었죠, 여러분? 맞아요. 지시약이었죠. 그래서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 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을 우리는 지시약이라고 했고 이 지시약을 토대로 여러 다양한 용액들을 분류해 보았었습니다. 지시약의 종류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먼저 이것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그렇죠. 리트머스 종이였죠.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도 확인해 보았고 다음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활용하기도 했었고요.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시약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까지 선생님이랑 공부했었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시약의 종류를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용액들을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선생님이랑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빈칸에 있는 내용 한번 채워보도록 합니다. 일시정지를 누르고 빈칸에 있는 내용 모두 다 채워보았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시약을 가지고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으로 구분을 해 보았는데요. 먼저 산성 용액은요, 대체로 무슨 맛이 났었죠? 맞아요. 대체로 신맛이 나는 용액들이 산성 용액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산성 용액에는 식초, 묽은 염산, 사이다, 요구르트, 레몬즙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성 용액은요, 우리가 공부한 세 가지 지시약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리트머스 종이와 관련해서는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바꾸는 게 바로 산성 용액이었어요.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용액 지시약에서는 여러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지시약이 산성 용액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한번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염기성 용액은요, 대체로 미끌미끌한 용액들이 모두 다 염기성 용액이었죠. 특히 유리세정제, 묽은 수산화나트륨, 석회수, 빨래비눗물 같은 것들이 염기성 용액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이 염기성 용액은요, 산성 용액과 다르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바뀌게 했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붉은색으로 바꾸었고요. 마지막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은 푸른색 또는 노란색 계열로 바꾸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지시약에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산성 용액인지 염기성 용액인지가 구분이 됐었죠.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지시약을 통해서 우리가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구분해 보았는데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으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산성 용액부터 볼게요. 산성 용액의 대표적인 묽은 염산, 산성 용액의 대표적인 용액이죠. 묽은 염산에 달걀 껍데기, 삶은 달걀 흰자, 대리석 조각, 두부를 넣어봤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보니까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달걀 껍데기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기포가 발생하면서 껍데기가 녹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삶은 달걀 흰자를 넣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고, 대리석 조각을 넣었을 때는 마찬가지. 달걀 껍데기를 넣었을 때와 비슷하게 기포가 발생하고 대리석을 녹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두부는요, 아무 변화가 없었네요. 그래서 여러분, 산성 용액은요,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은 녹였지만 삶은 달걀 흰자와 두부는 녹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염기성 용액의 대표적인 염기성 용액인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다가 아까 대표적인 산성 용액이었던 묽은 염산 용액에 넣었던 거와 똑같이 달걀 껍데기, 삶은 달걀 흰자, 대리석 조각, 두부를 넣어 보았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선생님이랑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빈칸을 역시나 일시정지해 놓고 채워보도록 합니다. 네, 모두 일시정지해 놓고 다 채워보았겠죠? 이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산성용액에서는요,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녹였었죠? 맞아요. 산성용액에서 묽은 염산은요,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을 녹였었죠? 그렇다면
대표적인 염기성 용액인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선생님이랑 하나씩 다시 한번 봅시다. 네, 먼저 첫 번째,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요, 달걀 껍데기를 녹이지 못하네요. 변화가 없었고요. 두 번째, 삶은 달걀 흰자는요, 뿌옇게 흐려지면서 흐물흐물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대리석 조각은요, 역시나 변화가 없었고, 마지막 두부는요, 삶은 달걀 흰자와 똑같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흐물흐물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성 용액과 다르게 염기성 용액은요, 삶은 달걀 흰자와 두부는 녹이지만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은 녹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산성 용액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네요. 그렇다면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섞으면 산성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러분, 묽은 연산에 대표적인 염기성 용액인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으면 처음에는 붉은색이었다가 점점 분홍색, 보라색을 지나 초록색, 청록색 쪽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청록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산성보다는 염기성에 강해지는 용액의 성질이 염기성으로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섞으면 산성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마찬가지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섞었을 때에도 염기성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염기성 용액인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대표적인 산성 용액인 묽은 염상을 넣으면 처음에는 염기성 용액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노란색이에요. 그쵸? 염기성이 강한 노란색이었다가 청록색, 보라색을 거쳐 붉은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건 산성이 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석탑 보이죠? 이 석탑이 아마 여러분들 익숙할 텐데요. 이 석탑은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이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 산성 용액을 만나면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섞었을 때처럼 염기성이 점점 약해지겠죠? 이 석탑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산성비처럼 우리 빗물이나 새 배설물 같은 것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유리 보호 장치를 통해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선생님이랑 과학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확인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였는데요. 잠시 일시정지 해놓고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네, 모두 빈칸 잘 채워보았겠죠? 선생님이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선을 손질한 도마를 닦을 때 식초를 사용한대요. 그리고 변기를 청소할 때 변기용 세제를 사용한대요. 얘들아, 이거는 어떤 용액을 이용하는 예일까? 그렇죠. 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겠죠? 생선을 손질한 도마는 염기성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산성 용액을 활용해서 이제 염기성 용액의 성질을 약화시킬 수 있고, 마찬가지 여러분들 변기용 세제는 보통 염기성 용액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변기용 세제는 산성 용액이에요. 그래서 변기를 청소할 때는 변기용 세제인 산성 용액을 활용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속 쓰릴 때 우리 제산제를 먹죠. 그리고 욕실 청소할 때 표백제를 사용해요. 이것은 다 모두 염기성 용액을 활용한 예인데요.
우리 속이 쓰리면 위에서 산이 올라오잖아. 그쵸? 그것을 조금 더 올라오지 않도록 방지해 줄 수 있도록, 낮춰줄 수 있도록 염기성 용액인 제산제를 먹고요. 그 다음 변기용 세제랑은 다르게 표백제는 대표적인 염기성 용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기용 세제는 산성, 표백제는 염기성이라는 거 꼭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변기 청소를 할 때는 산성 용액을 활용하지만 욕실 청소를 할 때는 염기성 용액을 활용한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5학년 2학기 5단원 산과 염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